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바닥에 쓰러진 여인, 얼굴 가득 흐르는 붉은 핏자국.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의 이마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둘의 운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45세의 서민정은 좁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반찬통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야간 근무를 나가야 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오후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긴 근무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곳이 차라리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남편 준호는 저녁 시간이라 집에 없었습니다. 회식인지 술자리인지 어디 갔는지도 말하지 않고 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민정은 냉장고에서 반찬통 몇 개를 꺼내 한 곳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김치며 나물이며 아침에 드실 것들을 정리해 두려고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 오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70대 중반의 말순은 허리는 굽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또 나가려고. 밤에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그래요, 어머님. 근무? 그게 무슨 근무야? 남자라도 만나러 가는 거 아니고.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매일 듣는 말이었죠. 민정은 아무 말 없이 반찬통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대꾸하면 더 길어질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15년도 넘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말순의 폭언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밥을 조금만 태우면 말순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휴, 밥도 제대로 못하고. 저게 밥솥만 태워 먹네.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걸 데려왔는지. 빨래가 덜 마르는 날이면 또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우중충한 게 들어앉아 있으니까 빨래도 안 마르지. 너 때문에 집안 기운이 다 죽어. 심지어 날씨가 흐린 날에도 민정의 탓이었습니다. 내가 온 뒤로 집안에 좋은 날이 없어. 날씨도 맨날 이 모양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 게으르다고, 일찍 일어나면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뭘 해도 잘못이었습니다. 가끔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 시댁에 왔을 때 받았던 차가운 눈빛들. 그때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반찬통을 옮기던 민정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유리로 된 반찬통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김칫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말순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를 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를. 실수? 이것도 제대로 못해? 돈이라고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민정은 재빨리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유리 조각이 박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말조차 사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 강세라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세라는 친정에 들르면 늘 이런 식이었죠. 민정을 구박하는 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머, 또 뭘 깨뜨렸어요? 세라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는 맨날 이래. 손도 둔하고 얼굴도 그렇고. 우리 오빠가 왜 저런 걸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민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은 떨렸고 가슴 속에서는 뭔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어머니, 저 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민정이 일어나려는 순간 말순이 부엌 선반에서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도마도 한 손에 움켜쥐었죠. 어디를 가? 내가 어디를 감히. 말순이 국자를 휘두르며 민정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좁은 부엌에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민정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민정은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라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방으로 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민정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눈앞에 식탁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정의 이마가 딱딱한 나무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쿵! 민정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얼굴 한쪽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피였습니다. 세라가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 피나잖아. 말수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쇼 좀 그만해. 저게 또 연극하는 거야.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젖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가 지갑과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그냥 질질 끌듯이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가? 네가 어디를 나가? 말순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민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진이나 찍으려는 듯 핸드폰을 들어올렸죠. 현관문을 박차고 나온 민정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손으로는 얼굴에 피를 닦고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간신히 내려갔습니다. 골목길로 나왔을 때는 해가 어스름하게 지고 있었습니다. 봄날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숨을 헐떡이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멀어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 얼굴을 타고 목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걷다 보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몇 걸음 더 가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몸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차가운 보도블록이 뺨에 닿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서아라는 이름의 그 학생은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어요. 민정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서아의 얼굴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민정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와요. 민정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서아가 자신의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눌러주었습니다. 구급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아는 일어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쓰러져 계셨고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요. 근데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요. 구급대원들은 민정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서아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은 좁았습니다. 서아는 들건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민정의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이 좀 낮네요. 의식은 있으신가요? 민정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민정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길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급대원이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분,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같이 오셨어요?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처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한은 민정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민정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정은 곧바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가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제가 환자분을 발견해서 같이 왔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치료를 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동의서 쓸게요. 일단 치료부터 해주세요. 간호사는 잠깐 주저했지만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 보여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의사가 민정을 진찰했습니다. 이마의 상처를 확인하고 팔을 살펴봤습니다.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아에게 설명했습니다. 머리에 타박상이 있고요. 왼쪽 팔에 골절이 있습니다. 얼굴 쪽 상처는 봉합이 필요해요. 많이 심각한가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환자분 핸드폰이 있으시면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민정의 소지품을 확인했습니다. 지갑과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남편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붕대를 감은 민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간호사 2명이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상처면 신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냥 넘어진 상처가 아닌 것 같은데. 보호자도 안 오고. 뭔가 이상해.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순과 시누이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민정아. 말순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쇼 좀 그만해라. 집 나가더니 병원까지 오고. 세라도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할 거야?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을 뿐이었습니다. 세라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정의 붕대 감은 얼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새언니 또 난리야 난리. 간호사가 들어와 세라를 제지했습니다. 보호자분, 병실에서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 아, 네. 세라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30분쯤 지나 남편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급히 온 듯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 냄새도 났죠. 여보, 무슨 일이야? 준호는 민정의 얼굴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고 얼굴 한쪽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말순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애가 집에서 혼자 넘어진 거야.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럴 리 없지. 당신이 넘어진 거 아니야? 민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상태가 어때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 그 정도로 심해요? 네, 머리 타박상과 팔골절이 있습니다. 말순은 혀를 찼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일찍 가봐야겠어. 세라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도 집에 가야 돼요. 준호도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당신 괜찮지?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민정을 그대로 두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순간이 또 있을까요? 한참이 지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아였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서아는 조용히 민정 곁에 앉았습니다. 물 한 컵을 따라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말없이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서아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것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민정의 침대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서아는 급히 물건들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민정은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남아 보이는 사진 속모습.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정은 침대에 누워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 그건 자신이었습니다. 23 때의 자신.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아가 급히 사진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민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으니까요. 아, 죄송해요. 제 물건이. 서아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저예요. 민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양 기록에 있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낳아주신 엄마가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이요.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서아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괜찮으세요? 민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지금 병원인데. 좀 와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쳤어? 아니, 내가 다친 건 아니고. 설명하기 좀 복잡해. 그냥 와줄 수 있어? 알았어. 어느 병원이야? 서아가 병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경찰이에요. 곧 오실 거예요. 민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우철 경위였습니다. 서아야. 우철이 딸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여기. 서아가 민정의 침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우철은 민정을 보았습니다. 붕대로 감긴 이마, 퍼렇게 멍든 얼굴, 깁스한 팔. 오랜 경찰 생활로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철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철 경위입니다. 제 딸이 도움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우철은 민정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맞으신 건가요? 민정은 눈을 피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한참이 지나서야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께서요? 네. 자주 있었어요. 우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얼마나 자주요? 거의. 매일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반찬통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화가 나셔서. 그래서 때리신 건가요? 민정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우철의 말에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쌓아뒀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말. 처음 해봐요. 아무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민정은 흐느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맞아도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래요. 참으라고만 했어요. 우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반찬통을 깬 것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말들, 국자와 도마를 들고 위협한 것, 밀쳐서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것까지. 우철은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족분들이 병원에 오셨나요? 네. 왔다가 갔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쇼 그만하라고 했어요. 우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상처 기록이 필요합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철은 휴대폰으로 민정의 얼굴과 팔의 상처를 촬영했습니다. 서하는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병실 밖 벤치에 앉아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와 병실 안 아줌마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겠죠.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우철이 진술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됩니다. 내일 다시 와서 정식 진술을 받겠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위님,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일 뿐이에요. 우철은 명함을 꺼내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혼자 감당하시지 마시고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을 보았습니다. 정우철 경위.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우철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쥔 명함을 보다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서아가 놓고 간 사진이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민정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죠. 사진 속 아기. 그렇게 작고 여린 아기였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작은 코, 작은 입술, 꼭 감은 눈.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민정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2년 전 일이었습니다. 23이었습니다. 결혼하겠다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그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고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민정은 혼자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미혼모라는 게 큰 죄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미혼모 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정이었죠. 아무도 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해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민정은 혼자였습니다. 옆에 누구 하나 손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입니다. 조산사가 말했습니다. 민정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딱 한 번.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요. 미안해. 민정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너무 작고 따뜻했습니다. 민정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제발 행복하게 살아줘. 다음 날 아기는 입양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보호소 원장이 민정의 방으로 왔습니다. 민정 씨, 입양 가정이 정해졌어요.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분들이에요. 경찰관 부부인데 아이를 무척 원하셨어요. 아내분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래요. 원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볼 수 있을까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쇄 입양이에요. 서로 연락할 수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예요. 그렇군요. 민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정 씨도 새 출발하세요. 아직 젊잖아요. 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민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은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민정은 아기의 얼굴을 사진 한 장에 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정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무릎 위에 사진을 올려두고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 아이였을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음료수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깨어 계셨네요. 서아는 민정 옆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사진을 보고 있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 사진.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게 제 유일한 단서였어요. 낳아주신 엄마에 대한. 민정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입양 기록에 이름이랑 주소도 있었지만 찾아뵙진 못했어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 사진만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가끔 꺼내보면서 어떤 분이었을까 상상했어요.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 말해야 할까요? 그 아이. 민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너였구나. 서아는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름도 못 불러줬는데. 민정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아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줌마가. 그럼. 아줌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너를 지켜주지도 못했어. 서아는 손을 뻗었습니다. 민정의 손을 잡으려고요.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 떨어진 채로 머물렀습니다. 전 가끔 궁금했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진짜 엄마가 누구였을지, 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지. 힘들었어. 너무 혼자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민정이 말했습니다. 하루도 안 잊어본 적이 없어. 내 생일날이면 항상 혼자 케이크 하나 사서 촛불 켰어. 내가 어디선가 행복하길 빌었어. 2사람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우철이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를 입양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생모가 누구인지, 그 기록에 있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서민정.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서아한테 언젠가 말해줘요. 낳아주신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우철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우철은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우철의 딸이 우연히 길에서 발견한 사람이 바로 서아를 낳아준 엄마였다니. 우철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여보. 우철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죠? 서아 키운 거.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병실 안에서는 민정과 서아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민정은 사진을 서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거니까. 아니에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가 가지세요. 저한테는 이제 진짜 엄마가 있으니까요. 2사람의 손이 사진 위에서 겹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든 손만 계속 겹쳐진 채였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방 안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22년 동안 품고 살았던 미안함과 그리움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진짜 엄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하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우철이 한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병원 상담사 김은주입니다. 은주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정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경희님께서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대략 들었는데요. 일단 환자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원하신 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시설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폭력 피해를 당한 분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입니다. 주소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가해자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은주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심리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법적 지원도 도와드립니다.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민정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직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집에는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폭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더 심한 일을 당할 거라는 걸요. 하지만 15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한 번 더 말해보면. 아줌마. 서아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은 서아를 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다치실 수도 있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2년 만에 듣는 딸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연락처 남겨둘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주가 명함을 놓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우철도 따라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서아야, 천천히 이야기 나눠. 아빠는 밖에 있을게. 우철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민정과 서아만 남았습니다. 서아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줌마가 응.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알고 싶었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서아는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참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지금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철이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 마음껏 울어도 돼. 서아는 아버지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철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서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천천히 해. 내가 결정할 거야. 우철이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놀랐지. 아니에요. 서아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민정의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요. 솔직히 많이 혼란스러워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민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서아야,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이제라도 만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응, 나중에. 언젠가.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내가 원할 때. 병실 밖에서는 복도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우철은 병실 문 밖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바라봤습니다. 딸과 딸의 엄마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서아 잘 키웠지요? 우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실 안 두 사람의 그림자가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엄마와 딸의 그림자, 그리고 복도의 선아버지의 그림자. 세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병실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정은 병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서아와 나눴던 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아침 체온을 쟀습니다. 오늘 퇴원 수속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실 거예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전 10시쯤 의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민정의 상처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 오후에 퇴원 가능합니다. 다만 일주일 후에 진료 보러 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정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점심 무렵 병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받더니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환자분 전화 오셨어요. 민정은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남편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께서 화해하고 싶다고 하셔. 집으로 돌아와. 민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화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근데 병원비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처리해야지. 당신이 넘어진 거잖아.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과는커녕 병원비조차 자기가 내라는 말이었습니다. 안 돼요. 민정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뭐? 이젠 못 가요. 그 집엔 못 돌아가요.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미쳤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당장. 민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놓지도 못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우철이 서아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퇴원 절차를 도와주러 온 참이었습니다. 우철은 민정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우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드릴게요. 우철은 명함 하나를 꺼내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병원비며 이혼 절차며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무료 법률 지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분들을 위해서요.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위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우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후 3시, 민정은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병원 상담사 은주가 소개해준 임시 숙소 주소를 받았습니다.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서아가 민정의 짐을 들어줬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왔을 때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줌마, 고시원 가기 전에 잠깐 산책할까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괜찮겠니? 네. 날씨도 좋은데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민정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아도 옆에 앉았습니다. 예쁘다. 민정이 벚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빠랑 여기 자주 왔었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때도 궁금했어요.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왜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줌마도 힘들었다는 거.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서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데? 제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민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엔 나한테 잘해줬거든. 그런데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연락을 끊었어. 전화번호도 바꾸고 회사도 그만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서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한테 왔잖아. 그게 기적 같았어. 엄마.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보호해준 거예요. 좋은 가정으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서아가 민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너를 다시 보게 돼서. 민정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우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야, 저녁 먹으러 가자. 같이. 우철은 서아와 민정을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정식 백반집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따뜻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서아는 어릴 때부터 밥 잘 먹었어요. 우철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요리 못하잖아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는 해줬지. 맨날 타던데요. 서아와 우철이 웃었습니다. 민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 씨는 어떻게 간호조무사가 되셨어요? 민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격증을 땄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공부도 오래 안 해봐서. 시험 볼 때 떨려서 손이 안 써졌어요. 민정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붙었어요. 한 번에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대단하세요. 우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요양병원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시는 걸 싫어하셔서 가까운 곳으로 다녀야 했거든요. 민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일은 좋아요. 환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거기서만큼은 제가 필요한 사람 같아서요. 서아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서아가. 좋은 아빠 만나서 다행이에요.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서아를 낳아주셔서요. 식사를 마치고 우철은 민정을 고시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작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보호소 입소 절차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철이 말했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천천히 쉬세요. 내일 변호사 만나는 일정 잡아드릴게요.
우철과 서아가 나갔습니다. 민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민정은 가방에서 병원에서 받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아. 서아야. 내 딸 서아. 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노트 한 페이지가 서아의 이름과 짧은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정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아직도 어둠과 빛이 섞여 있는 이상한 색이었습니다. 고시원 303호. 작은 방은 처음엔 너무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자니 15년 동안 살았던 집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의 고함, 세라의 비웃음, 준호의 무심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나 혼자 있는 공간이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반찬통이 깨지던 쨍그랑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직도 무섭구나. 민정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얇은 벽 사이로 사람들의 발소리, 속삭임, 작은 기침 소리까지 다 들려왔습니다. 그것조차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또 뭐 깨뜨렸냐? 라고 소리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소리만 있었습니다. 비로소 민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만 덜 무섭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이 아닌 잔잔한 꿈이었습니다. 꽃길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고시원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철이었습니다. 민정 씨, 오늘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정식으로 진술받아야 합니다. 민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정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아직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팔의 깁스도 무거웠습니다. 오전 10시, 민정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우철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철은 민정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철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어난 일들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통을 깬 것부터 시어머니가 국자와 도마를 든 것, 밀쳐서 식탁에 머리를 부딪힌 것까지. 우철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죠? 아니요. 15년 동안 계속이었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일 욕을 들었고 때리기도 했어요. 빗자루로, 옷걸이로, 손으로도. 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기록했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우철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병원 진단서는 확보했고요. 간호사 두 분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간호사님들이요? 네. 그날 병실에서 환자분 상태를 봤던 간호사들입니다. 얼굴과 팔의 상처가 단순 낙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집에서 나오시는 걸 목격한 이웃분도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셨다고 하더군요. 우철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들입니다. 오후 2시쯤 시어머니 말순이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온 말순은 당당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경
며느리분을 폭행하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폭행이요? 말도 안 돼. 애가 혼자 넘어진 거예요. 목격자와 증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예민해서 제가 소리 지른 걸 착각한 거예요. 말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준호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인의 상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혼자 넘어진 거 아닙니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무렵 민정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초가 되어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요양병원 동료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아, 민정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료는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끝까지 가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정말요? 네.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다들 알아요. 이번엔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민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참고 견디고 숨죽였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견디는 게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거울을 봤습니다. 이마에 상처가 보였습니다. 팔의 깁스도 보였습니다. 이게 참은 대가였습니다. 이제 그만. 민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당해. 내 인생이야. 내 것이야. 고시원 복도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민정은 작은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고소장에 서명했다. 오늘 나는 용기를 냈다. 오늘 나는 나를 지키기로 했다.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가 문을 박차고 들어올 걱정도 새벽에 깨워서 아침 준비하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정식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철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정식으로 고소가 접수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 형사 입건됩니다. 민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민정. 접수되었습니다. 우철이 말했습니다. 민정은 조사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서아가 달려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응. 고소 접수했어. 민정이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볼게요. 이번엔. 서아는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우철도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용기 내셔서요.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준호였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이혼 각오하고 이러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며? 미쳤어? 민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뭐? 이혼. 각오했어요.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준호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민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철이 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정 씨, 협박 전화 받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우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고시원 창가에 서 있는 민정. 그 모습은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고시원 방에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에게 맞을 일도 욕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저예요.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은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는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도시락이요. 제가 만들었어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같이 왔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민정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우철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좁아서 다 같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민정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서 먹어도 되죠. 우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시원 근처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과 계란말이, 샐러드가 있었습니다. 서아가 다 만들었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네. 요즘 요리 연습하고 있어요. 서아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잘 만들었네. 우철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요리 못하잖아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는 해줬지. 맨날 타던데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민정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것보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먹는 밥이 진짜 밥이네.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아는 민정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 저를 키워주신 엄마에 대해서요. 민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에 든 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궁금해. 어떤 분이셨는지.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철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서아를 정말 많이 사랑했죠. 우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내는 서아를 만난 그날부터 딸처럼 키웠어요.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줬고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했죠. 서아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투병 기간이 길었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저 걱정만 하셨어요. 제가 혼자 남을까봐. 서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웠을 거예요.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서아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가 방금 뭐라고 했나요? 엄마. 서아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요.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정은 대답 대신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22년 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서아도 민정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우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도 알았다면 기뻐했을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된 걸. 우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은 서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서아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 같이 가족이네요. 민정과 우철은 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민정이에요. 민정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복귀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정말요?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다음 주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저녁 무렵 고시원 문 밖에서
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요양병원 동료들이었습니다. 3명이 함께 왔습니다. 선생님. 동료들은 손편지와 편백나무 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모아서 준비한 거예요. 선생님 없으니까 환자분들이 다 물어보세요. 민정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이 쓴 짧은 글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힘내세요. 민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긴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었네. 동료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선생님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음 날 서아와 민정은 작은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맵다 맵다. 서아가 웃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너 매운 거 못 먹잖아.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연습 중이에요. 두 사람은 또 웃었습니다. 그때 우철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우철은 테이블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 씨, 집 알아보는 거 도와드려도 될까요? 집이요? 네. 계속 고시원에 계실 순 없잖아요. 작은 원룸이라도 알아봐야죠. 민정은 망설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당연하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보러 다니면 무시당하기 쉬워요. 제가 함께 다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경희님. 다음 날 세 사람은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40대 여자 중개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집 찾으세요? 원룸이요. 여자 혼자 살기에 안전한 곳으로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보증금은 500 정도밖에 없어서요. 중개인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그 정도 예산이면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요. 한세 곳 정도 보러 다녀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집은 역에서 가까웠지만 반지하였습니다. 어둡고 습했습니다. 여기는 좀. 민정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곳 가보시죠.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집은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여기는 햇볕은 잘 들어요. 근데 계단이 좀 높죠?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민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전망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계단을 오르내리려면 힘들 것 같았습니다. 다른 곳도 볼까요? 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 번째 집은 2층이었습니다. 작은 빌라의 한 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2층이라 안전하고요. 앞에 편의점도 있어요.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이고요.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민정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작은 부엌도 있었고 화장실도 괜찮았습니다. 어때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 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요. 여기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집주인분도 좋은 분이시거든요. 중개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주 가능하세요. 중개인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작은 열쇠 2개였습니다. 민정은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중개소를 나와 다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은 2층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침대랑 상은 있어야 할 거고 냉장고도 필요하겠네요. 우철이 말했습니다. 중고로 사면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야겠어요. 돈이 많지 않아서.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중고 매장 같이 가요. 우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계단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커튼을 달지, 부엌에는 뭘 놓을지. 작은 것 하나하나가 설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세 사람은 우철의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창밖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민정은 고시원 방에서 서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한강공원 갈래요? 엄마라는 말이 아직도 낯설었지만 기뻤습니다. 그래, 좋아. 아빠도 같이 가요. 10시에 2호선 당산역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민정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많이 나았습니다. 깁스도 다음 주면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서아와 우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정은 걸어가며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요. 방금 왔어요. 세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여기 벤치에 앉을까요? 우철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좋다.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명절처럼요. 아니, 명절보다 더 자주요. 민정은 서아를 봤습니다. 지금이 명절 같아.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게 선물 같아. 강 위로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민정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서아가 민정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행복한 게 진짜일까 싶어. 꿈 같아서.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맞고 살았잖아. 그게 내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까 믿기지가 않아. 서아는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치? 네. 이건 꿈이 아니에요. 우철도 조심스럽게 민정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은 놀라 우철을 봤습니다. 우철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정은 두 사람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어떤 인연은 늦게 와도 제때입니다. 민정이 서아를 만난 것은 22년이 지나서였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정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몇 장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사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명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정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서 있는 자신은 작아 보였습니다. 민정은 사진을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소리가 났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다 찍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서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우철이 찍어준 사진이었죠. 민정은 그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간직할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때 고시원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303호님, 등기 우편 왔어요. 지금 내려갈게요. 민정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아저씨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요. 민정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을 받습니다. 남편 준호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서민정.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15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꺼내 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희님. 네, 민정씨. 무슨 일이세요?
이혼 서류 왔어요. 그래요? 서명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우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경인님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민정 씨가 용기 내신 거예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집 구하고 일 복귀하시고 서아랑 시간 보내시면 돼요. 천천히 하나씩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민정 씨는 이제 자유로우세요. 전화를 끊고 민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책상 위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서아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아야. 민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줘서. 밤은 깊어갔지만 민정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철이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 씨, 판결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분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분께도 위자료 판결이 났고요.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만 전 남편분은 판결 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집도 비운 것 같고요. 그래요. 뭐 상관없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정은 요양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정 선생님.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들도 복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80대 할머니 환자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병원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정 선생님 환영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리는 늘 여기였습니다. 원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민정은 간호사복을 입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방은 사무실이었습니다. 85세 할아버지 환자였습니다. 민정 선생님, 어디 갔었어요?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어요. 많이 아팠어요? 얼굴이 좀 야위었네. 민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어요. 할아버지의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다음은 치료실이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였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민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예요, 할머니. 민정이요. 민정이. 우리 손녀? 네, 할머니. 민정은 할머니를 속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존중하며요. 민정은 이 일을 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늙는다는 것을요. 자신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민정 선생님, 진짜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응. 근데 이제 괜찮아. 우리가 항상 응원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가족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냄새, 익숙한 사람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아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서아야, 어떻게 왔어? 저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어요. 정말? 네. 주말마다 여기 와서 봉사하기로 했어요. 엄마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요. 민정은 서아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정리했습니다. 환자들의 방을 돌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아는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주 민정은 작은 원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역에서 가까운 10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우철과 서아가 함께 왔습니다. 이거부터 올릴까요? 우철이 짐을 들었습니다. 아빠, 이건 제가 들게요. 서아도 짐을 날랐습니다. 세 사람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짐을 옮겼습니다. 땀을 흘렸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올리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방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 집이네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 집. 민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철이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우철은 부엌에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샐러드였습니다. 세 사람은 아직 식탁도 없는 방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릇이 부족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우철이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더 좋아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집에서 밥 먹는 거 처음이에요. 처음이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응. 결혼하고 15년 동안 시댁에서 살았으니까.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밥 먹는 건 처음이야.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서아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게. 세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아가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정이 씻으면 서아가 닦았습니다. 작은 부엌이었지만 둘이 서 있으니 딱 좋았습니다. 서아야. 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서아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철은 거실 바닥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잘했죠? 서아 입양한 거. 당신 생각이 맞았어요.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우철과 서아가 돌아간 후 민정은 혼자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민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야. 민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 침대에 눕는 기분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서아와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습니다. 한강 벤치에서 웃고 있는 사진, 공원에서 벚꽃 아래 서 있는 사진. 민정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웃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웃음이었으니까요.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구나.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문득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시댁에 있었다면 지금쯤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을 시간이었습니다. 불 왜 이렇게 늦게 꺼? 전기세가 공짜야.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전등을 켜둔 채로요.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철이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 씨, 오늘 저녁 같이 걸어요. 어디로요? 한강이요. 서아도 같이 가요. 세 사람은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엄마. 서아가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요. 민정은 멈춰 섰습니다. 서아와 우철을 봤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응. 이젠 외롭지 않아. 내가 있고. 경희님도 계시잖아. 서아가 웃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지금 우리.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철과 서아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 저녁 햇살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작아졌지만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1년 후, 민정은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사랑받는 간호조무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아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철은 여전히 두 사람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여전히 주말마다 한강을 걷고 있습니다.